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신문 주간 뉴스체크, 저는 유경종 기자. 네, 저는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사태를 우리 사회가 맞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주간 전국적으로 한 2,000명 넘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양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고양시 지금까지 네. 오늘 기준으로 치면은 204번 환자까지 방금 전에 문자가 또 왔습니다. 204번이요? 예, 지금 시기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를 네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8월 초까지 환자 수가 80번대였어요. 고양시가 80몇 명이었는데 네네. 8월 3일까지요. 네. 근데 지금은 204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네네. 뭐 80몇 명의 환자들이 확진됐는데 지금 최근 3주 사이에 100명, 한 120명 가까이 지금 확진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정말 가파른 그런 확진자 증가 추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 한 주 동안 날짜별로 그 확진자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저희가 이번 신문에 그래프가 들어갔거든요.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이 그래프는 최근의 확진자의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네. 10명이 넘은 적이 딱 지금까지 3번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네. 목요일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주말 사이에 이제 뭐 일요일에도 4명 발생했는데 네네. 토요일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10명 넘게 발생한 적은 지금까지 8월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네. 지난주에 처음 발생한 겁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또 추세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고양시의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네. 구분해 놓은 표예요. 지난주가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네. 지난 한 주 사이에 그러니까 14일부터 20일 사이 네네. 그 사이에 확진된 사람들의 경로를 이제 분류해 봤어요. 그렇죠. 총 5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관련 확진자가 25명 정도 된다. 고양시도 역시 교회발 확진자가 가장 예. 많은 비중을 약 차지하네요. 절반 정도인데 고양시 교회뿐만 아니고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네. 이쪽 교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교인과의 접촉자 이 사람도 8명 됐었고 네. 또 이 접촉자 중에는 고양시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어요. 사랑제일교회도 다니고 고양시에는 교회도 다니고 이런 분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산 동구에 이제 은총제일교회라는 데서도 집단의 발견이 좀 있었고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었고 이번 주에 더 자세한 그런 조사 추이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 시민들이 고양시의 동선 공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네. 좀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청와대 게시글까지 올라왔는데 네. 고양시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 정보가 좀 너무 제한적이다. 그리고 늦다. 더 확실히 공개해달라고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동의하신 분이 지금 3,500명 가까이 네네. 됩니다. 고양시의 정보 공개가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네. 적극적이지 않다. 바로 옆에 있는 파주시와 비교해 봤을 때 네. 구체적인 뭐 가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고양시는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맘카페를 중심으로 네. 그다음에 뭐 이재준 시장 페이스북에도 그런 댓글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 표를 보시면요, 고양시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이제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도 그냥 어느 동, 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있는 뭐 네. 주교 동, 요 정도까지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땡땡 식당, 땡땡 약국. 그렇죠. 이 그러니까 정도입니다. 유형만. 사례를 보시면은 동만 나와 있고 땡땡 가게, 땡땡 가게, 땡땡 가게 네네. 다 땡땡으로 돼 있는데 네네. 저러면은 사실 동선 공개 의미는 사실상은 없는 거죠. 정보로서의 의미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확진자가 몇 시에서 거기를 다녀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독이 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만 네. 공개하거든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네, 어떤 이유죠?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땡땡 가게 거기와 관련된 접촉자들은 다 확인이 끝났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굳이 네. 상호명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확인이 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다. 네네. 그렇다면은 밝힌다 우리도. 밝혀서 그 시간대에 누가 다녀가는지 모르니까 그 시간대 다녀간 사람들은 검사를 받아라 라고 정보를 오히려 준다 라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그 가게 이름을 이미 다 확인이 끝났고 소독까지도 끝났는데 가게 이름을 굳이 밝혔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보 노출을 꺼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역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고양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공개되면은 네네.
나의 사생활을 숨길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우려가 네.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맘카페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 입장도 이해는 가죠. 대변을 해보면은 네. 혹시나 또 접촉자가 관리 안 된 거 아닌가 의구심 때문에 네네. 내가 그 가게를 가지 않을 권리를 달라 그런 정보를 달라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학조사 이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다면은 네. 믿으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전부 다 관리했구나. 그러니까 사실 나는 몰라도 돼. 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사실 못 믿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기사를 공개한 것도 뭐 시의 입장을 저희가 대변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고양시가 뭔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감추고 있지 않나라는 불안감을 네. 좀 해소를 하고 이게 이제 개인의 정보 제한 그 다음에 방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한된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제 판단에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입장이죠. 저는 그 비난 댓글을 다하시는 분들의 심정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무슨 동 땡땡 식당 요거 사실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냥 공개 안 해도 되지 않는 정보 아닌가? 저런 정보가 불안감을 더 조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경기도 뭐 타 시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군들이 정보 공개의 수준이 굉장히 저기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파주하고 남양주 가평은 식당 이름을 다 공개하는 편이고 네. 고양시랑 뭐 구리시는 좀 이제 숨기고 있는 편인데 네네. 그런 형평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보 공개에 대한 그런 수준, 요거는 앞으로도 저희 계속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속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그런 합의를 이뤄내 가고 주민과 행정가의 신뢰를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삼송역 인근에 여러분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삼송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삼성초등학교는 신도시에 이전을 했고. 구 삼성초등학교, 옛날 그렇죠. 초등학교인데 역사가 한 60년 됐어요. 네. 근데 이 초등학교가 옮겨가면서 옛날 초등학교 부지가 남아있죠. 네, 6년째. 예. 네, 2014년에 폐교가 됐거든요. 저도 지축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삼성초등학교 가서 야구도 하고 그랬던 아주 넓은 옛날 학교들 되게 운동장 넓었거든요. 예. 자, 근데 여기가 드디어 6년 만에 새로운 용도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결정이 된 건지.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네. 예. 기재부 부총리가 직접 발표했는데 네. 삼성과 함께 전국의 4개 지역을 정부가 땅을 개발해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삼성 초등학교가 포함된 것이죠. 어떤 성격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네, 거예요? 거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그쪽에 혁신 산업이 들어올 수 있다. 또 하나는 청년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 복합 시설이 들어온다. 아, 예. 네,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요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뭐죠? 거기가 교육부 땅도 아니고 기재부 땅이 대부분이었어요. 아, 예. 네, 기재부랑 뭐 산림청, 뭐 교육청 땅 다 섞여 있었는데 4개 기관이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이어서 이게 골치 아팠어요. 이게 기재부 땅이라서 기재부가 이거 너희들이 사용하려면은 월 사용료를 내라 또는 땅을 사라. 우리는 공짜로는 안 된다 라고 하다 보니 이게 뭐 땅이 엄청나게 비쌌고 그다음에 월 사용료도 굉장히 비쌌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땅 주인이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드디어 만들어낸 거네요. 네. 자, 그러면은 개발 비용이나 이거는 얼마나 들고 누가 네. 부담하는 거죠? 이게 한 3만 제곱미터예요. 네. 이게 아주 큰 땅은 아니고 옛날 학교 부지 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사진 보시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네, 저 위쪽이 이제 삼성마을고 아파트고 삼성역 있는 데고 저 사진의 아래쪽으로 가면 신혼마을 넘어가는 그 오금동 그 길입니다. 삼성역이랑 굉장히 가깝죠. 네, 그렇죠. 뭐 작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부지인데 네. 여기에 한 650억 원 정도 LH가 땅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이제 수탁을 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2024년 4년 뒤에 착공하고요. 26년에 부지가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기재부가 계획한 요 지금 용도대로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나, 매력이 있는지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선 고양시도는 안 들어갑니다. 네. 네, 고양시 부지도 없어요. 괜찮네요. 네. 고양시는 그냥 저기 좋은 시설 하나 없는 거네요. 예, 그냥 가만히 이제 땡 잡은 거죠. 네네네.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근데 기업들이나 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기업이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예. 왜냐면은 토지 보상비가 없잖아요. 정부 땅이다 보니까. 그래서 토지 개발 원가가 굉장히 낮다. 네. 역세권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렇죠. 예. 예, 삼성역이랑 가깝고 서울이랑 아주 가깝다. 통일로 바로 접해 있고. 네, 통일로랑 접해 있고 서울 외곽순환도랑도 가깝고. 네네. 교통, 뭐 입지 조건, 그다음에 아마 저기 공급 가격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단지 아쉬운 점은 좀 땅이 작다라는 점이라서 대규모 산업시설은 못 들어오더라도 혁신 산업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삼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사실은 그 삼성역 주변 핵심 노른자유가 되는 그 땅이 네. 개발에서 제외가 돼서 좀 기형적인 네, 이런 맞습니다. 신도시가 됐는데, 자 요번에 요 개발이 좀 그 균형을 좀 맞추는 네. 그런 역할을 하기를 거기가 역세권 중에서도 예. 그런 저기 자연불악처럼 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 네. 거기가 개발이 안 되면서 음. 거기 삼성 칠학지구 주민들도 약간 박탈감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민 편의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고양시 공무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폐교된 삼성 초등학교 옛 땅 멋지게 좀 변신해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양시의 또 하나의 아주 핫 이슈죠. 지역 이슈. 예. 고양선 식사동까지 고양선을 연장하는 요거에 대해서 이번에 무슨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요? 네, 일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홍정민 의원, 네네. 예, 민주당 대변인이죠. 네. 예, 홍정민 의원이 고양시에 제안을 했어요. 고양선 식사 연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19일 날. 네. 협의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고양선의 식사역까지 연장하는 TF팀을 만들자. 근데 TF팀을 의원실 나랑 국회의원이랑 고양시 제2부시장, 이철조 부시장이 속해 있는 그런 TF팀을 만드는 것이죠. 네, 거기에 주민들도 당연히 같이 주민들은 포함 안 됐고요. 포함은 안 되고 의원실 관계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 공무원, 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교수들 있죠. 네네. 이런 분들 포함됐습니다. 사문하는. 네. 홍정민 의원이 요 식사역 연장을 지난번 총선 때도 상당한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그렇게 내세웠었거든요. 공약의 핵심은 고양선이 완공될 때 식사까지 한꺼번에 하겠다. 동시착공. 동시착공, 동시개통. 이걸 원했는데 오늘 또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방금 발표했어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요거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연말에 완료하겠다. 근데 이 협의체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식사까지 들어가는 식사까지 들어가는 안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를 힘을 줘서 지금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올해 결정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런 어떤 정치권과 그 다음에 행정과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요거를 잘 추진해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네요. 이 협의체의 의미는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손을 잡은 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고양시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이게 재원이 문제라면은 고양시도 재원을 분담할 의지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그동안 교통 어떤 소외 지역으로 많은 그런 좀 박탈감을 안고 있었던 식사동, 풍동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82세. 82세인데 현역 간호사다. 네, 맞습니다. 간호사로 82세면은 간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 간호를 하신다니. 이분의 몰랐습니다. 성함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고순자 간호사님이시고요. 193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82세. 동두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이 직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서 사실은 요양을 받으셔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인데 여기 가서 야간 간호사로 12시간씩 야간 근무를 쓰세요. 이틀에 한 번씩. 본인과 비슷한 나이를 보살피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야간에 하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뭐 단순히 간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환자들을 위해서 상담도 하시고 그 다음에 환자들에게 어떤 웃음 치료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인기가 좋으시대요. 저도 잠깐 만나 뵀는데 네. 나이를 제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유쾌하시고 저보다 훨씬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자격증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이분이 60세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사시는 실버 세대의 하나의 그런 아이콘 같이 그렇게 이제 조명될 수 있는 분인데요. 60세 이후에 딴 자격증만 뭐 건강 관련 자격증 또는 돌봄 관련 또는 뭐 인문학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14개나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자기 개발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활력이 넘치시는 분이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이분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는 매일같이 그 청소를 한대요. 무슨 청소를 하느냐? 머릿속을 청소한대요. 그래서 어제의 나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 비워버리고 깨끗하게 나는 오늘만 즐겁게 산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젊은 우리들도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그런 좋은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활기 이게 이제 건강의 비결인가 봅니다. 그렇죠. 걱정을 잊고 웃으면서 82세 고순자 간호사님 고양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고순자 검색하면 나오겠군요. 나옵니다. 네. 자, 어느덧 8월이 다 갔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태풍도 지금 온다 그러거든요. 네, 태풍 피해 없길 바라고 코로나 시기에 지금 또 외출도 너무 이제 못 하시고 사람도 못 만나는데 너무 또 우울해하지 마시고 고순자 할머니처럼 활력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네네. 아무리 더워도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옵니다. 그것처럼 모든 것에는 끝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끝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활기 있게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